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만나게 된 행정학의 김성만 담당 강사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정학이다 이럴 때는 행정법과 어떠냐 그러면 대비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바로 법은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규칙적이며 하나하나를 엄격히 배워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행정학은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흐름을 나타내는 일종의 시사성을 가진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시험의 변화를 갖다 많이 추구하는 거, 행정법은 정말 하나의 논리적으로 쭉 우리가 봤을 때 질서정연하다 이렇게 본다면, 행정학은 굉장히 뭐가 되느냐, 상황 이론에 따라 현재 어떤 정치로 흘러가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시험의 제도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명 행정학과 행정법을 같은 방법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부터, 우리가 똑같은 행정으로 시작하지만 법이냐 학이냐에 따라 다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일종의 행정학은 어떻게 우리가 구성되느냐 하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이다 이럴 때 행정은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행정을 갖다 바라는 이야기, 니드와 완트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완트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니드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바로 자기들을 보살펴줄,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한 어떤 규칙에 의하여 살아가는 테두리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니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공급하는 쪽이 뭐가 되죠? 완트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필요를 요구하는 쪽은 뭐가 되죠?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필요를 요구한다 이렇게 보죠. 그럼 여기서 정부는 뭐가 되느냐, 그 필요를 갖다가 바로 변경을 갖다 시켜서 어떻게 되느냐, 충족을 시켜준다는 이야기가 바로 행정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욕구나 바로 이 충족해야 되는 정부와, 그리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여기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환경입니다. 우리가 이조 시대냐, 조선 시대냐, 아니면 우리가 70년대냐, 80년대냐,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일명 뭐라 그러냐, 상황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황이론은 시대별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2020년도에 맞는 국민이 원하는 내용을 갖다가 요청한다. 행정을 국민이 원하는데 맞춰줘야 된다. 이게 바로 상황이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환경에 적응을 위한, 이 말은 뭐를 갖다 얘기하죠? 상황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상황이론은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내용 속으로 어떤 상황이냐, 물미역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 전략이란 말은 물미역 전략이죠. 바다에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심을 향하여 있는 미역은 파도가 치지 않을 때는 항상 수심을 뿌리를 쫙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칠 때는 파도에 따라 적응하며 어떻게 되느냐,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론이라는 말은 앞으로 많이 제가 쓰겠지만 물미역 전략이다. 물미역이 생존을 위한 것과 똑같이 우리는 상황에 따라 바로 일종의 니드와 완트라는 두 가지 내용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행정학을 갖다가 정부 쪽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바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트와 니드는 이 정부 쪽에서는 뭐냐 그러면 소비자가 원하는 걸, 한국인이 원하는 행정, 미국인이 원하는 행정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 정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맞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갖다 풀기 위하여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람을 갖다 채용할 때부터 항상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조직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바로 사람을 뽑아서, 소위 말해서 공무원을 뽑아서 조직을 갖다 짤 때도 우리는 뭐가 되느냐, 상황에 맞는 조직.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재정, 이 재무, 이 세 가지 요소를 갖다 많으냐, 컨트롤 타워로 잡고 있다. 바로 우리가 7개 가운데서 3개 영역은 바로 정부가 자기들의 의되느냐 통제 영역으로 쓸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 어떤 사람을 뽑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을 취하죠, 그리고 바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갖다 어떻게 잘 충족시켜서 소비자를 만족시켜 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3개 영역에 속하는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내용은 일종의 행정의 내부에 대한 내용이다. 내부다. 내부는 누가 한다? 정부가 하게 됩니다. 정부가 바로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재무 여러 가지 예산을 갖다 편성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게끔 만드는 3가지 축, 이게 내부에 대한 통제 컨트롤이 타워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국민의 입장은 뭐가 되느냐, 7개 영역 속에서 이 내부 이외의 외부적인 이야기, 외부적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7개 영역 속에서 이 3가지를 제외한 4개, 이 4개는 전부 다 뭐가 되느냐, 국민이 요청하는
국민이 원하는 쪽을 갖다 충족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의 행정학의 이야기는 바로 상황에 맞게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상황이론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상황이론 속에서 바로 정부의 타원은 뭐가 되느냐, 내부 쪽 이야기가 되며 인사, 조직, 재무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취하게 되고, 외부 쪽 이야기는 국민의 소망에 맞게끔, 국민의 뭐가 되느냐, 그럼 요청에 알맞는 형태로 변형된 내용을 갖다 써서 전체 7개 영역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예를 들어 외부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 나눈 7장에 뭐가 되느냐, 바로 지방자치. 이 지방자치는 너무 우리가 봤을 때 중앙집권이 될 때는 바로 분권을 갖다 원하는 쪽, 이 지방자치가 바로 분권을 원하는 국민의 요망을 갖다 들어주면 지방자치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여기 내부와 외부라는 통제 컨트롤을 가지며 상황에 맞게끔 이끌어가는 것이 행정학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며 정의를 내린다면 환경에 맞게끔, 그리고 국민을 위하여, 그리고 뭐가 되느냐, 행정의 내부에 관한 관리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내부의 관리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인사, 조직, 재무. 그리고 뭐가 되느냐, 국민이 요청하는 사항의 4가지. 그래서 우리는 바로 행정학이 모두 몇 가지 영역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느냐, 7개 영역으로 우리가 책이 편성되어 있다는 걸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내부에 대한 컨트롤은 바로 3가지, 그리고 외부에 대한 이야기 4가지 결합되어서 상황에 맞게끔 이끌어가는 게 행정학이다. 그리고 행정학은 시사성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상황이론이라는 이야기, 아까 얘기하던 물리학 전략, 바로 현재 어떤 상황이냐, 현재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어 현재 상황에 맞는 인사, 조직, 재무, 이 가지고 어디에 되느냐, 외부적인 통제 컨트롤을 갖다 이끌어간다는 이야기로 책이 구성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차를 보자 이거죠. 목차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은 첫 번째 이야기가 뭐가 되죠? 바로 행정학을 구성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아까 얘기하던 1장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의미를 쭉 설명을 우리가 쭉 해준다는 얘기가 되어서 행정학이라는 단원에 대하여 1장의 이야기는 바로 행정학의 체계에 대하여, 일종의 뭐가 되죠? 체계라는 말은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말에 대하여 굉장히 앞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시스템은 연결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은 시스템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그러나 원래 시스템이라는 말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다. 마치 여기에 아파트 단지에서 이 A라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옆집, 윗집, 아랫집 다 불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 제도를 시스템이다. 또는 아니면 우리가 인체에 비유한다면, 내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잘못했다. 그럼 위 하나 어디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다 아픕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체계적이다, 시스템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모든 내용이 바로 내부의 이 인사, 조직, 재무를 갖다 어떻게 통제해서 국민이 원하는 외부 쪽을 충족시켜 주느냐, 이런 거는 서로가 뭐가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됨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시스템적이다, 체계적이라는 얘기를 쓰며 쭉 끌어간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하나 내용을 갖다 취하며 1장 행정학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학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뒤쪽에 가서 이야기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배울 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 넘어가면 뭐가 되느냐, 그런데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폴리스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 정책은 어떤 걸 갖다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되느냐, 정부가, 아까도 말했지만 정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쓸 수 있는 뭐가 되느냐, 힘을 갖다 우리는 폴리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갖다 주고서 실현시키기 위하여 바로 여기에 니드와 완타라는 두 가지를 꼭 이어가게 됩니다. 바로 국민이 원하는 걸 어떻게 충족시켜 주지? 이럴 때 여기에 하나의 기구로서 뭐가 되느냐, 폴리시라는 정책을 갖다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로 연결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정부의 바로 완트와 국민의 니드를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 통제 컨트롤이 뭐가 되느냐, 폴리시라는 얘기를 쓰며 쭉 여러 가지 정책을 갖다 설명하고 있다는 게 2장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3장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3장 이야기는 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3장은 바로 조직이다. 바로 일종의 뭐가 됩니까? 정부가 내부 타워 속에서 조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조직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2인 이상이 모이는 걸 갖다 우리는 조직이라고 불러줍니다. 조직의 반대가 개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2사람 이상 모였다 이럴 때 2인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반드시
골 또는 아니면 타켓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두 사람 이상이 바로 골이나 타켓을 갖다 가질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 조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직을 우리가 분석할 때는 개인이 모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왜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집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집단. 그리고 집단이 지나면 뭐가 되느냐? 조직이란 바로 여러분들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데 이 조직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이제 2인 이상이 될 때 우리는 집단이라고 우리가 불러주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뚜렷한 뭐가 되느냐? 목적이 없다. 예를 들어 동창회다.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어떤 서클이다 이럴 때는 그건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부다 이런 뚜렷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목적을 가져야 된다. 뚜렷한 목적을 가질 때 우리는 조직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개인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되며 뚜렷한 골이나 타켓을 가지면서 이끌어갈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 조직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만약에 동네에 가수가 노래 부를 때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이건 절대 조직이 아닙니다. 왜? 일회성이니까. 그러나 조직은 바로 정부처럼 또는 지자체처럼 중앙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2인 이상의 목적, 즉 국민이 바라는 뭐를 갖다 국민의 이익들을 갖다 충족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통제기구로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며 개인이 모이면 집단, 조직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집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항상 여기서 개인과 그리고 조직이라는 두 가지 과정 속에 연관성을 갖다 얘기하며 이끌어간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조직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한번 따져주는 게 조직 이론이다. 정부는 과연 2인 이상 모여있는 공무원이라는 집단을 이용하여 어떻게 국민이 원하는 니들을 충족시켜 줄 것인가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흐름을 갖다 우리는 조직 이론에서 연구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탈관료제. 관료제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갈등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주 또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은 갈등을 갖다 이끌 때 개인 혼자서 고민과 갈등을 하는 거 아까 없어졌는데 조직이 있다면 이 개인은 뭐가 되느냐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뭐죠?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조직이어야 되느냐 그러면 갈등을 느끼는 건 뭐라 그러냐? 스트레스가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개인은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갈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방향이 서로가 다르다 그럴 때는 우리 갈등을 느낀다. 그러나 개인의 스트레스와 갈등은 어떠냐? 우리가 봤을 때 때로는 적절히 필요하다. 나중에 이제 통제를 갖다 할 때 이렇게 배우지만 개인의 뭐가 되느냐 스트레스나 갈등은 적절히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발전 안 합니다. 조직에 갈등이 없다 발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정부 중앙에서 이끌어갈 때는 항상 뭐가 되느냐 개인의 스트레스가 존재하듯이 이 갈등 공무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갈등을 갖다 어떻게 해소해 줄 건가. 근데 적절한 스트레스와 적절한 갈등은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갖다 모으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로 중앙이 통제를 해가며 공무원이라는 입장을 갖다 이끌어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인사입니다. 인사는 일종의 뭐가 되죠?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인사를 갖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인사는 쉽게 얘기하면 확계평 보유방이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확계평 보유방. 이 확계평 보유방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인사에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되느냐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일종의 우리가 이 인사행정은 뭐가 되죠? 공무원을 뽑아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어떻게 맞춰주죠? 할 때 이야기가 되는데 인사관리 이꼴 확계평 보유방이다. 확은 뭐냐? 확보를 시키는 겁니다. 걔는 뭐죠? 바로 개발인데 교육을 시킨다 이거죠. 그다음에 뭐가 되느냐?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평가, 인사고과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보수의 문제, 유지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퇴직시키는 방출의 문제.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나중 나이가 되면 방출할 때 어떻게 불만 가지지 않고 가느냐 하는 이야기의 관점에서 이 바로 확계평 보유방이라는 관점에서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역관주의냐 아니면 정실주의냐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역관주의는 그 사람이 공헌이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입장, 나이가 얼마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회사에 어느 정도 공헌했느냐, 정부에 어느 정도 공헌했느냐, 이런 주의를 우리는 역관주의라고 얘기하면, 정실주의는 바로 역관의 반대적으로 그 사람의 탁월한 현재 능력, 예를 들어 대통령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선발한다 그럴 땐 역관주의가 아니겠죠. 장관을 뽑는다 그럴 땐 역관주의가 맞을 겁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흔적을 보고 그 사람을 장관으로 뽑는다. 그럼 대통령은 어떻죠? 얼마나 현실에 국민의 니드와 완트 속에서 이 완트를 갖다, 니드와 완트의 완트, 국민의 요청을 갖다 받아줄 것이냐, 여기에 맞추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이제 쭉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나하나 방향을 갖다 설정하며 이끌어갈 거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5장 가게 되면 5장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5장은 뭐가 되죠? 5장은 일종의 하나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바로 재무입니다. 국가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국가를 이끌어갈 때 돈이 없다 그러면 국민의 만족인 니드와 완트를 갖다 충족시키는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냐, 재무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쓰죠. 예산이란 말은 바로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예산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재무에서는 예산에 대한 PDS 사이클을 갖다 거치더라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예산은 하나의 플랜 to C에 대하여, 예산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을 수립한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집행한다. 그럼 나중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평가한다. 이런 단계를 갖다고 지어서 예산에 대한 플랜이 뭐가 되죠?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두는 바로 실행을 하는 거고, 나중에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평가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두와 집행과 평가 사이에 예산 차이 분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실제로 예산을 갖다 집행했는데 어떤 차이 분석이 나오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산이라는 말은 국가의 재무를 갖다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재무라는 말은 한 개인이든 기업의 입장으로 볼 때는 자본의 조달과 자본의 운영이란 두 가지인데, 바로 여러분 중요한 뭐가 되죠? 정부의 예산은 거의 세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국인에게 얘기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국경을 넘어서서 상품이 나가고 할 때 우리는 내는 세를 관세, 이런 포린 텍스에 의하여 보통 이제 예산이 진행된다 하는 말이 되고, 그건 예산에 대한 플랜은 수립의 단계가 되고, 두는 바로 집행의 단계가 되며, 나중에 제대로 됐나 안 됐나에 대한 평가를 갖다 거치는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집행 과정에서 여기 죄송합니다. 수립과 이 평가에 뭐가 디퍼런스냐, 왜 그런 문제가 있었지 하는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해 준 게 예산 차이 분석이다 하는 말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바로 정부 차원에서, 즉 국민의 만족을 시키기 위한 하나 예산에 대한 플랜을 갖다가 연구하는 것이 바로 재무행정론의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본다면은 이제 뭐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책임이다.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어떤 행정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갖다 져야 되며, 그 책임에 의하여 뭐가 되느냐, 바로 플랜을 갖다 세워준다. 그래서 우리는 PDS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다시 again 플랜, 이 말이 뭐가 되죠?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하고 평가를 해서 잘못되었을 땐 다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뭐가 되느냐, 행정에 대한 책임을 져서 다음에 행정에 대한 뭐가 되느냐, 바로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개혁의 단계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냐, 라이프 사이클 속에서 PDS라는 사이클 속에서 바로 S가 끝나고 나면 플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개혁이라고 우리가 불러주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체크하며, 행정 속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연결시켜주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국민들이 다 원하는 이야기는 중앙 하나의 통제 속에서, 컨트롤 타워 속에서, 한국이라는 코리아 속을 갖다 우리가 볼 때 뭐가 되느냐, 서울에 있는 시민들은 거의 모든 중심 체제가 이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중앙에 있지만 저 제주시나 강원시나 강원도나 이런 쪽은 실제로 중앙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입장에 놓여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불만,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우리는 이 원하는 니드가 다르다 이거죠.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디 되느냐, 정책이 전부 다 맞다 이러지만,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의 독특한 자기들만을 위한 서비스나 공무원 조직 체제를 갖다가 원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갖다 지방행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방행정은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독립성을 갖다 강조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이 독립성은 모든 기업도 그렇고 SBU라고 얘기를 하죠. 삼성 같은데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들었다 그럴 때도 핸드폰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부 핸드폰을 하나로 보며 통제 안 합니다. 핸드폰에 A는 A대로, B는 B대로, C는 C대로 바로 독립재산제, 예산과 결산의 과정을 독자적으로 흘러가듯이 기업이 그렇게 독립재산제를 취하듯이 중앙정부가 중앙만 가지고 통제할 수 없고 지방을 갖다가 만족시켜줘야 되는 일로부터 바로 SBU, 기업의 독립성이 있고 독립성을 갖다 줘서 바로 독립재산제. 이 독립재산자는 예산과 불산을 갖다가 독립식으로 독자적으로 운행한다는 얘기를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인데 바로 A, B, C 각각의 얘들은 그럼 달리 운영하는 체제를 취하듯이 바로 중앙정부도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해서는 안 되고 지방에 뭐 하느냐 그러면 국민들의 만족을 갖다 위한 이야기로 우리는 지방 행정을 갖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로 전체 7개 장르가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목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목차는 궁극은 뭐가 되죠? 행정학은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니드와 완트라는 두 가지 각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니드는 바로 어디에 되느냐 필요라는 얘기가 되죠. 완트는 뭐가 되느냐 그럼 실제로 수요를 갖다 원하는 이 국민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원함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정부가 되겠죠. 정부가 국민의 원함을 갖다 충족시켜 주는데 그거는 상황별로 아까도 말했지만 상황 이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러시아는 러시아에 맞는, 미국은 미국에 맞는, 한국은 한국에 맞는 뭐가 되느냐 니드와 완트라는 이야기를 갖다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며 특히 이 정부가 중앙에서 통제를 위한 기준은 뭐가 되죠? 3가지. 바로 사람을 공무원을 뽑고 조직을 짜고 그리고 얘들은냐 아까 얘기하던 일종의 하나의 예산까지 쓰는 이런 3가지 패턴을 갖다 취하고 나머지는 이 국민들의 뭐가 되느냐 만족을 갖다 지켜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전체 우리 책은 7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되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며 원래는 여러분과 함께 단원별 가이드를 갖다 얘기로 하긴 했는데 이 2단계에 들어가면 행정의 본질 속에 뭐가 문제냐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행정학의 발전 속에서 우리가 따져줘야 하는 내용 속에서 바로 승립의 발전 과정은 어떠냐 그래서 하나하나 영역마다 우리가 전체 6개의 목차는 설명했지만 세부사항은 다음 2교시 때 우리는 영역마다 가장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법의 경우는 하나의 법률입니다.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학은 계속 바뀝니다. 뭐에 의하여? 상황이론 마치 흐르는 물처럼 고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죠? 행정학입니다. 왜? 문제가 상황에 어떻게 되느냐 세계의 벼가 어떤 흐름을 가지죠? 여기에 따라 문제의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 걸 알고 항상 여러분들은 신문도 보시면서 행정학을 그냥 책 속의 의존보다는 현재 어떤 게 중요한 기류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관심을 가지며 행정학과 현실의 흐름을 갖다가 같이 연결하는 이런 바로 상황이론에 맞는 공부를 갖다 해주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은 이제 각각 영역별로 우리가 일단원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야기는 뭐냐 예를 들어 제3섹터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또 여러분 잘 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나중 가면 뭐가 되느냐 과학성과 기술성이란 두 가지 이야기가 반드시 끌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얘기가 시작되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바로 그냥 덮어놓고 일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기업을 이끌어가는데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그냥 흐르는 물을 그냥 던져둔다. 이럴 때 우리는 그거는 물이 흐르는 대로 던져두는 게 옛날이었다면 과학적은 구체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으로부터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메이오의 하버드 대학 교수 메이오의 인간관계론까지 연결이 되며 우리 행정학은 바로 과학적 관리법과 인간관계론의 영향 패턴을 둔 변화를 갖다 가져오는 것은 경영학과도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쓰게 되죠. 그래서 정부의 뭐가 되느냐 10가지 어떤 형태론을 갖다 이야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간다 그러면 이제 2장의 정책론은 아까도 얘기하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바로 행동으로 옮겨주고 나중에 결과에 대한 차이 분석을 갖다 내느냐 하는 단계를 우리가 연구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직은 이제 아까도 얘기하지만 2사람 이상이 모여서 이끌어가는데 공무원의 조직 체제를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건 보면 바로 인사 어떻게 사람을 선발하지 교육을 어떻게 시키지? 어떻게 국민이 원하는 공무원 쪽으로 흘러가게끔 하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 임용, 능력,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기는 모티베이션이다 이거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공무원도 한 국민이며 바로 정부에 대응해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갖다 하는데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모티베이션 동기를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기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현대에서는 사기를 주는 공무원들에게 알맞는 사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재무는 오면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기업은 바로 자본의 조달과 지가 필요한 자본을 조달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게 바로 기업 쪽의 재무라면 정부는 굳이 어디에 되느냐?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산이란 제도를 동원해서 바로 국민들의 복리를 갖다 이끌어가며 충족시켜주는 단계가 된다. 그래가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 어떻게 만드느냐? 예산 제도의 문제점은 어떠냐? 예산에 대한 차이 분석은 어떤 건가? 어떻게 현대 기업들을 현대 국가를 이끌어갈 때 이런 예산에 대한 차이를 갖다 정확하게 분석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쓰는 게 바로 재무행정이다. 그리고 이제 활용. 그 다음 마지막에 아까 얘기하듯이 중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곳곳에 있는 서민들, 지방에 대한 뭐가 되느냐 만족도를 주는 아까도 말했지만 리드와 완타라 그랬죠. 리드와 완타라 그랬죠. 바로 만족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게 마지막에 지방행정이다 하는 이야기까지로 연결된 걸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장에서는 좀 팩트별로 이런 이야기는 알고 가야 돼. 이런 이야기는 알고 가야 돼 하고 한번 먼저 짚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단원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교과서에 맞는 강의를 이끌어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첫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이 시험은 자격증이 아닙니다. 보통 자격증은 뭐 60점 이상이다 하면 평균에서 다 합격하죠. 여기는 고득점 따는 사람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행정학도 60점 넘으면 보통 우리가 자격증은 60점 넘으면 끝난다 이런데 60점이 아니라 90, 100점에 가까이 거의 만점에 나와줘야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점수 잘 맞은 사람이 합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 여러 가지 공무원 시스템에 나오는 내용 아니냐 생각하고 최대한 만점 가까이 받아 올릴 수 있는 이런 운. 그래서 이론과 행정학은 뭐를? 그렇죠. 경제신문이나 우리 나오는 신문의 이야기들도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봐주면 방향 설정이 이제 법처럼 딱 정해진 어떤 룰보다는 상황에 따라 많이 문제가 패턴이 달라진다는 것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특강을 할 때는 항상 12월이나 이때 1년 중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시사성 행정학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에 포인트를 두며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는 방향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만나서 반갑고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학이 되게끔 저 시간에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